네, 정론일치입니다. 푸틴의 패착, 핵공유를 현실화하다. 예, 푸틴이 말이죠. 이 북러 이 조약을 맺은 직후에 우리 그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장호진 실장이 또 이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 북러 조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비난 대응을 했어요. 푸틴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시작은 지가 해놓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금 딱 그 꼴입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 그리고 어느 수준의 무기를 제공할지의 여부는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푸틴 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냐. 다음 주에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더 루즈벨트 호가 참가하는데요. 동시에 한미일 삼국 안보실장 또는 한미일 삼국 외교 국방 장차관급 소통도 확대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일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한국 국방장관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3+3 회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김정은이랑 불장난을 한다면 우리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면서 공동 대응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 지금 푸틴이 아마 생각밖의 그 강경 대응에 지금 화들짝 놀라고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실제 북러가 레드라인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 지원 수준은 러시아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데 좀 고전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된 방패도 없고 제대로 된 창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상대를 찔러서 쓰러뜨릴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되는데 방패도 좀 부실하고 창도 그렇게 잘 벼려진 날카로운 창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정이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하는 이 제대로 된 방패, 확실한 창, 이걸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필요한 방패는 방공무기입니다. 방공무기 또는 요격 시스템이죠. 이거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입니다. 휴대용 갖고 다니는 군인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무기 중에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는 비행기나 로켓을 쏴서 떨어뜨리는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우리가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2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면 우크라이나에 여기저기 좀 뚫려 있는 창이 방패가 확실하게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은 어떤 게 있냐? 휴대용 대전차 유도무기, 천무,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창에 해당됩니다.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대량 생산해서 다 실전에 배치하고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방공무기와 고위력 정밀 타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만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 전황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지렛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화들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우리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은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협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푸틴이 설마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당장 김정은이가 보내주는 그 허접하기 짝이 없는 실탄, 포탄 이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랑 불장난을 하다가 지금 아주 시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차, 뭐 K2 전차, 뭐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전투기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보내려고 하면 이게 즉각 전력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운용할 수 있는 우리 군 장병들도 파병이 같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참전하는 것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전차나 전투기나 미사일 같이 병력 운영이 필요한 무기들은 일단 지원 리스트의 후순위로 아마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병력 지원 없이도 무기만 갖다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실전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무기 지원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우선 지원 무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155mm 포탄, 대전차 유도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포탄, 탄환들이니까 이건 그냥 갖다 주면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쓸 수 있는 그런 바로 실전에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당분간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병력 운영 없이도 가능한 이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아까 제가 전해드린 대로 미일 2+2 회담을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이죠. 이것을 한미일 3+3 회담으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푸틴을 압박하는 이런 대응 전략을 같이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의회에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핵 공유 그리고 전술 핵 재배치 논의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그리고 로저 워커 의원은 푸틴의 방북과 러북 조약 조인이 새로운 현실의 신호고 미국과 우리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핵 공유인데 핵과 관련된 부담도 공유하면서 사용권도 공유하는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 일본, 호주도 함께 핵 부담 공유에 참여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저 워커 의원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무기를 과거에 배치했던 곳, 인도 태평양 지역, 과거에 배치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반도 남한 지역입니다. 그 재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두 사람은 이게 각각 당이 다른데 두 사람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 잔악 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블루멘탈 의원은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는 것에 반대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그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푸틴이 북한이 방위력을 갖출 권리가 있다고 발언을 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러 방위조약에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할 때다.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는 모든 국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양당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외교안보의 전문가들이고 특히 로저 워커 공화당 간사입니다. 상원의 공화당 간사예요. 사실상의 대표 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이 로저 워커는 핵 부담 핵 공유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게 다 푸틴이 김정은이하고 김정은이가 갖다주는 그 허접한 쓰레기 같은 그 포탄 탄알 몇 발에 욕심내는 바람에 저질러버린 불장난의 대가입니다. 이것은 푸틴의 최대 패착으로 귀결이 될 것이고 이 푸틴과 김정은의 이 불장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그리고 핵 주권이 미국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 우리 정부도 이 상황에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원칙적으로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듯이 자체적인 자유권 차원의 핵 보유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푸틴 김정은의 저 불장난은 푸틴과 김정은의 결정적인 패착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